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레딩스톡 TV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항의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떤 항의 전화를 받았냐면, 왜 빠떼님이 가쪽이냐, 사이드냐, 빠떼님을 가운데로 해라. 그 항의 전화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반가운 항의 전화를 받으셨고, 항의 저도 항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그 가운데 자리, 센터 자리 모셨습니다. 그 요즘 제가 2주 연속 빨간 옷 입고 왔더니 뭐 협찬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마 협찬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일부러 모자를 썼습니다. 이게 번개인데 네. 오늘 이제 이 번개 맞고 지수가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수가 오를 때마다 이 번개를 하나씩 증가해서 이 모자를 제가 계속 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빠떼리님이 폴더블 잘 가져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전에 그 있잖아요, 그 공기 미세먼지 관련 미세먼지. 아니 본인이 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기억하게. 이게 왜냐면 대본이 없는 거라서. 우리 원래 대본 없잖아. 대본 주지도 않으면서 무대본에 합니다. 무대본. 그래서 이제 되게 잘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보리님을 이제 얘기를 했죠. 본인은 하는 게 뭐냐. 그렇죠. 맨날 지수만 얘기하고 있고 바이오만 얘기한다고. 저번 주에 뭐 얘기하셨죠? 저번 주에는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 주에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저번 주에 엔터 업종 3사 얘기했죠. 네, 3사. 그 3사에서 뭐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해서 블랙핑크를 말씀드렸었는데, 블랙핑크보다 이제 다른 또 회사들이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엔터 업종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엔터업이 구조적으로 좀 틀려진 부분을 좀 얘기를 했죠. 원래 엔터업은 이렇게 신인 가수가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치더라도 한 2년간은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나가고 선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중국 쪽에서 이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해외 팬층이 이제 데뷔하자마자 바로 생기면서 바로바로 해외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컨텐츠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 빠떼님이 SM 찍지 않았어요? 네, 제가 SM 찍었죠. 사실은 오늘 복장이 우리 개보리님이 제가 지난주에 약간 좀 비아냥됐는데 죄송하고 너무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엔터 매매 좀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잘했다는 그런 거 사실 복장 이게 좀 돈을 또 버시니까 갑자기 친절하신. 아니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SM이 제일 좋다라고. 빨간 맛. 그러니까 이제 SM, YG엔터, 이제 JYP 다 컨텐츠로 가는데 우리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야죠. 우리 구독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직 월 43불 벌어요. 주가는 이렇게 팍팍 마시는데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엔터도 컨텐츠 산업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좀 특집으로 뭘 했냐면, 컨텐츠 산업에 관련해서 집중 분석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와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대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그 이외에 봐야 할 이제 제작,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는 어디인가, 컨텐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는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컨텐츠 회사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뭐 컨텐츠 업종의 대표주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에게 구분을 좀 해드리면, 엔터 업종하고 컨텐츠 업종은 조금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YG나 뭐 이런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를 아이돌을 키워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 매출은 사실 미미한 상황이고요. 드라마나 뭐 영화와 같은 이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수직 계열화해서 처음부터 제작하는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로 유명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로 굉장히 빅히트를 쳤었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이렇게 대장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역시 넷플릭스 쪽에 가장 큰 그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넷플릭스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로 올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콘텐츠 업종의 대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금 제가 4분기 라인업을 보는데, 지금 일단 10월 3일에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나왔고, 6일에 나인룸, 11월 5일에 계룡 선너전,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이제 11월 28일 날 나오고,
12월 1일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거든요. 아람브라 궁전 어때요? 대작 같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다른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기도 전에 이미 넷플릭스와 계약이 체결이 되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작품 또한 넷플릭스와 이미 판매 계약이 완료가 돼 있는 대작입니다.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OTT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OTT가 뭐냐면 오버 더 탑의 약자예요. 그래서 탑이라는 거는 이제 셋톱 박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 TV CJ 헬로비전이 LG U 플러스에 지금 매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는 공중파 3사밖에 없었죠. 이제 KBS, MBC, SBS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케이블 TV가 나왔고 케이블 TV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저변이 확대되는데 케이블 TV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텔레비에 보면은 TV에 보면 예약 시청이랑 예약 녹화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그 판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기다리기 싫다 이거예요. 그죠? 기다리기 싫고 그냥 내가 있는 컨텐츠를 한 번에 몰아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OTT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은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이게 핵심 개념이 OTT입니다. 그러니까 OTT가 나오고 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바로 제작하면서 중국의 OTT 업체에 이제 판권 계약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캐릭터 상품 나오고 이런 구조로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OTT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텐트폴이라는 용어 또 아세요? 그죠. 이제 텐트폴이라고 하면은 대형 계약들을 그렇죠. 보통 10억 이상의 단위들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계약을 그러니까 편당 10억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텐트폴은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텐트에 넣는 그 뼈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흥행 공식 같은 거. 그러니까 제작사가 막대한 현금을 투입해서 한마디로 그 한 해에 다 돈을 다 벌어들일 소위 말해 대작.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대작. 텐트의 그 폴에 비교해서 어깨가 쓰는 용어입니다. 휘청휘청 거린다. 이거 하나 영화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작사가 완전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OTT의 개념. 그래서 물론 이제 J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 OTT를 하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바로바로 그 작품들이 나오면서 중국에 이제 판권 계약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고 J 콘텐츠는 아직은 한방 그죠? 영화를 확 이제 대규모 제작을 해서 한번 돈을 확 벌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작이 범죄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인가 유상증자했죠. 그렇죠. 예, 9월에 유상증자를 하고 그 번 돈으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12월까지 아직 안 하고 있다가 2019년에 또 대작을 기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왜 스튜디오 드래곤만 이렇게 부각을 받느냐부터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왜 이 회사만 그렇게 작품들을 잘 만들고 큰 대작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다른 회사들 제작사들 많은데 그 이유가 이 회사의 결국에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가장 큰 이제 흥행의 요소는 요즘에 작가거든요. 스타 작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스타 작가가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작품을 찍어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신인 작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메인이라는 그렇죠. 거죠. 일단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결국은 OTT 개념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제이 콘텐츠가 스튜디오 드래곤만큼 드라마가 지금 지속적으로 흥행 드라마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고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거고 하지만 제이 콘텐츠는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방에 있다. 그렇죠. 내년에 한 방에 있다. 내년에 몇 월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작품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제이 콘텐츠의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뭘 할지가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텐트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걸로 사용을 할 거고 그쵸. 두 번째는 아예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지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얘기를 못 하겠다. 제이 콘텐츠가 돈은 지금 쌓아놨거든요. 9월달에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한방 드라마 텐트폴 영화가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좀 보다가
그게 우리가 시사회를 가야 돼요. 시사회를 가서 아 이거 필 왔다, 이거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매수하는 뭐 그런 그쵸.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배터리 선생님은 우리 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두 분이 이제 제이 컨텐츠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양가집, 그러니까 양가만 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반에서 한 5등 이상은 했어요. 이거는 제가 성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물어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책을 안 보는데 만화책은 엄청 봤어요. 그러면서 지식을 늘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얘기했지만, 요즘 뭐냐면 웹툰 소설이 영화로 갑니다. 웹툰. 영화로. 뭐 저기 신과 함께도 있지만, 최근에 뭐 김비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뭐 DNC 미디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냐면, 작가들이 등용문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DNC 미디어가 있는데, 아무 네이버는 이제 비상장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냐면, 처음에는 한 뭐 20권이 완결이다 그러면 5권까지 봤어요. 근데 요즘은 1권밖에 못 봐요. 그 나머지는 다 돈 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관련된 이제 웹툰의 어떤 그런 소설이나 만화들이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리 쪽에 작가의 어떤 그런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빠떼 선생님은 제이콘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투자 목적으로는 너무 무겁다. 네. 작은 DNC 미디어를 보겠다. 네. 그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뭐 안에서 하냐면 자, 작가들이나 웹툰 작가나 웹툰 소설 하는 사람들이 등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중개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카카오 쪽에 공급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가를 등용도 시키지만 또 카카오의 어떤 그런 웹툰에 대한 품질 관리비, 그러니까 계속적인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게 되는 아마 거죠. 카카오가 지분이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지분이 있고 여기를 좀 밀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텐츠를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텐츠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길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DNC 미디어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주 폭발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히트작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걸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히트작 나옵니다. 나와요? 네. 지금 사야 돼요? 사는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갑자기 말 빼시는데. 네, 뭐 아유, 매수 그러니까 추천 매수 추천은 아니잖아. 아니 이런 거보다 네. 그런 히트작이 나올 때 좀 먼저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고 예. 우리가 향후에 시사회를 갔다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히트작을 보고 품평을 좀 할 겁니다. 주가에 좀 참고하시는 걸로 좀 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너의 이름은 코너를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너의 이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게 봤습니다. 이제 공개하셔도 돼요. 자, 셀트리온. 저번 주에 셀트리온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는데 어차피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예고가 됐다. 왜냐면 유럽 쪽에서 램시마 단가 인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모멘텀은 뭐냐면 결국 그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의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절반은 미국이고, 미국의 FDA 허가가 11월, 12월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 공식이 하나, 성공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 기간 만료 전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싸게 좋은 품질로 오리지널 제약사 특허 만료 후에 바로 공급을 하면 그 회사가 승자 독식 구조로 가져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변수가 나온 게 오리지널 제약사가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야 바이오시밀러 너네 다 먹게 못해. 그냥 내가 80% 가격 인하할게. 이렇게 해버리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경쟁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돌아서 셀트리온이 안 좋은 실적과 함께 굉장히 좀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제가 좋게 본 거는 이미 그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지만 결국 진검승부는 2019년에 미국 FDA가 있고 그 FDA의 허가가 11월, 12월 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반대한 개보리는 어떠세요?
저는 그거보다 우선순위에 네. 있는 네. 바이오 신약 업체들을 자,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중재자 근데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뒤 도세요. 제가 맞을 준비를 하고 오긴 왔었는데 네, 저는 다른 우선순위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좀 더 주가 탄력성이 좋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티슈진 같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는 아니고 저번 주에 티슈준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 저번 주는 아니었어요. 자, 네. 일단 누가 좀 저조차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좀 누가 잘했는지 못하는 사람 하면서 목 내세요. 자, 우리는 저기예요. 우리 사실 대본이 없거든요. 네, 대본이 없고. 저도 살아남아야 될 네. 것 같아요. 우리 대본이 없고 우리 리듬스톡 TV가 정말 제가 강추하는 거는 뭐냐면 평소에 공부를 빡세게 하자.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자기가 진짜로 아는 거를 얘기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안 해오면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주식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정보의 홍수인데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약소하게나마 망치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아니 부러워했는데 네네. 좀 덜 부러운 것 같아. 왜냐면 뭐 하여튼 여기 조금 더 간 것 같아. 아, 여기에 더 갔습니까? 네, 조금 더 갔어. 아, 알겠어요. 네. 사실 저는 사회자니까. 시점이 중요하니까. 네, 저는 사회자니까. 갑자기 사회자라고 하시면 다음번은 제가 사회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 하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뷰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셀트리온이 올랐던 이유는 FDA 관련된 뭐 작은 게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지된 사이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퍼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왜 반대하셨어요? 나도 예. 그래 얘기했는데. 같이 안 좋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반대한 건 아니고요. 아니 예. 같이 안 좋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반대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다 찬성할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가지 좀 네네. 팁을 드릴게요. 그 사실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뭐 사실 대한민국 특허왕 출신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토크왕으로 들렸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떻게 그 종목을 좀 선출하냐면 미리 사실 특허는 등록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서치를 해서 관련된 걸 찾는데 사실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중에는 강스텐 바이오가 8월에 저평가에서 특허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2,000원대부터 2만원까지 갔는데 그건 나중에 한강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딱 보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특허 나올 게 많더라고요. 아, 특허 나올 게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개보리님도 레고캠 했지만 사실 논리가 약간 부정확했어. 근데 저는 특허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레고캠을 좀 관심 가졌는데 오늘 많이 갔어요. 아, 오늘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특허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서베이해서 관심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레오캠? 아니죠. 저번 주에 지난주 안 방송하고 했죠. 나서 네. 찾아보니까 이제 금요일쯤 자, 나오더라. 잠깐만. 자, 우리는 항상 결과주의예요. 아, 미리 그렇습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 네. 주에 평가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갔다. 이거는 아니, 의미 없어. 얘기했다가 아니라 팁을 아니, 특허를 찾아보시고 네. 그 네. 관련된 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종목을 하는 게 유튜브 아니고. 시청자들은 음. 찾아봐 그럼 싫어해. 그래요? 네가 찾아와 그래.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뭐예요, 그럼? 아직 아, 너무 누가 뭐 짠 거 같아? 오늘은 코론 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총 6,677억 규모인데 코론 티슈진이라는 기업과 50%씩 수수료를 반씩 수취하는 규모였고 계약금 300억은 반환 의무가 없는 그런 이제 바로 현금이 발생되는 계약이 있었고 2015년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이 정말 1년에 한 건 아니면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1조 이상의 계약이 있었고 오늘 6,600억대 인보사 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인보사라는 그 이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죠. 이게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거나 기술 수출 계약이 협의 중인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 기업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CG를 좀 준비했습니다. RNA라고 이제 조금 신선한 바이오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릭스 그리고 팩사백으로 유명한 신라젠 그리고 제넥신 바이로메드 메지온까지는 지금 내년 3월 혹은 내년 6월까지 임상 3상 혹은 계약 체결이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거 3개 찍어주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걸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한올이지 않아요? 가장 빠른 거 자체는 모르겠지만 가장 규모가 큰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바이로메드가 계약이 나온다면 최소 1조 이상은 그렇죠.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쪽에서 삼성전자 같이 될 거라고 보는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 진출이 이제 메인으로 좀 대응하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때요? 그 시진핑이 이번에 그 어제 뉴스 나온 오늘 뉴스 나온 자, 건데 그러면 예, 예. 내기합시다. 뭘? 어느 게 먼저 계약 공시하는지. 아 그래요? 예. 아, 2개씩만 찍으세요. 솔직히 하나 찍긴 좀 어려우니까. 자 한올이랑 또 뭐? 한올밖에 생각나네. 한올밖에 자또 뭐? 저는 메지온하고 네. 바이로메드를 두 개를 메지온과 꼽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야, 네. 막강하네. 저는 사회자니까 다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약간 틈새에서 정말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시는데 아니,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틈새에서 LNG 쪽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LNG를 좀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이제 11월 증시를 좀 좋게 봤던 이유가 결국은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압박하는 이유 중에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잉 파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력은 미국보다 중국이 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 본인의 어떤 그 국익을 위해서 혹은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되게 외교의 패권주의로 가요. 어거지를 써요. 어거지를 쓰고 거기서 힘으로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는데 그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너네한테 구매를 했던 거를 다 없애겠다. 혹은 너네가 우리의 우리의 조건을 받아주면 구매를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예요. 지금 천연가스 관세를 먹였는데 천연가스 관세를 없애거나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당근으로 트럼프에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또 틈새 수혜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더 공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관련된 수혜주가 경동나비엔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경동나비엔이 보일러인데 가스를 원료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경제 성장률 안 좋아지면서 석탄을 더 많이 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18년 초에 중국이 이제 그 석탄 떼는 거를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석탄 단속이 많으니까 보일러주들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스며시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LNG를 계속 수입을 더 하다 보면 보일러 관련주들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틈새에서 한국카본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2018년 한국카본도 그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2019년에 조금 그 실적으로 좀 가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틈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제가 3년 전에 회사를 한번 네. 방문했던 적이 있는 있는 회사인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경동나비엔이 미국 진출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미국 주택이 시장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의 어떤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그 틈새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안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오른 게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 관련이 있으면 아니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오늘 오른 거는 그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동나비엔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 거 세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그 중국이 석탄 단속을 별로 안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공장을 지었어요. 신공장 지으면서 인건비가 지금 늘어나는 구조고 세 번째가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그 평가 차손이 좀 있어서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량 공급 체계를 갖춰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공장을 지으면 인건비 나오지 뭐 감가상각비 늘어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그 제품의 손익분기점에 늘릴 때 BEP를 넘으면서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보가 됐을 때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구조로 갔다.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나갔다. 하지만 이제 천연가스도 가격도 올라가고 중국이 그 보일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Q를 확보한 상태에서 P만 올라가면 BPM 넘어주면 이제 이익이 확 나는 구조가 된다. 요거 때문에 저는 간 거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보리님은 이제 제약주 순환매 더 봐야 된다, 그죠? 네. 아마 그 내년 상반기까지 네. 저는 삼성전자가 증이익이 힘든, 그러니까 이익이 더 나오기 힘든 네.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바이오가 갑자기 이제 좀 큰 폭으로 시세가 몰렸는데 이런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그럼 있고 이제 제약주 순환매를 좀 활용하자. 제약주는 당연히 봐야죠. 네, 제약주 예. 보자. 자, 우리 빠떼님은 좀 저는 제약주 중에서도 제가 자주 까먹는데 그 우리 치매 있잖아요. 치매. 사실 이게 그 바이오시밀러는 항암제들이 항상 가고 나면 뭐냐면 중소형주, 치매주들이 한 번씩 튀거든요. 그래서 치매 관련된 거는 뭐 찾아보시면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고려 명문, 뭐 신심제약, 시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배럴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어느 날 순간 또 갑니다. 이런 거 이제 틈새 시장으로. 왜 주로 틈새를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왜냐면 네, 네. 이제 시청자들인 거예요. 이미 코오롱 티슈 뉴스 나왔어요. 그럼 사 말어 모르겠는데 비싼데 그러면 안 간 거 해야 되는데 치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미국에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헬스케어 관련 헬스케어. 인증 뭐 이런 셀바스케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쪽도 고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사실 S10이 나오는데 S10이 이번에 신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그 중에서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초음파 지문 인식이에요. 근데 초음파 지문 인식 기술이 뭐냐면은 실제 1차는 대만에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2차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잠깐만. 초음파를 지문 인식한다고요? 초음파 그 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념만 좀 설명. 네. 잠깐만 초음파가 자, 들어간다고요? 네, 네. 초음파 들어가는 게 저희가 사실 네. 이제 지문 인식을 여기 네, 터치 패널 이렇게 눌러서 그거는 하는데 이거 전기잖아요. 전기인데 이게 네. 아니라 네. 이번에 들어간 사실 이거 하여튼 이번에 들어간 건 이제 초음파 칩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거예요. 네, 칩에서 초음파를 하는데 네. 사람에서는 사실 일정한 주파수가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딱 그 핸드폰에 딱 대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건데 네. 그 1차는 외국계 대만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번 2차는 물론 한국계가 들어가겠죠. 그 1차가 대만계면 내년에는 대만계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요 삼성전자에서 할 때 1차 들어가면 2차도 바로 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5G 통신 기술 핸드폰이 나옵니다. 네. 이 영화 네. 15초 한 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 가상과 관련된 게임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VR, AR 쪽이 한 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S그룹에서 20년 하셨죠? 네. 네, 일단 저희도 제 방송을 하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는데 네. 이런 기술주들. 자, 우리 개보리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세 종목 정도 이제 신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면 레오캠 바이오라는 종목 아까 바이오 관련해서 개별 종목으로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뭐 당연히 바이오는 계약 이슈나 혹은 특허 관련된 이슈겠죠. 두 번째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코발트 가격이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기대보다 좀 하회하면서 좀 소외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증설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흥 SEC라는 종목이 증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신흥 SEC는 우리 빠뜨린 2년 전부터 밀었는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 뭐 정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네, 아니 이거는 절대 짠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대본이 없어서 짤 절대 수가 짠 게 없어요. 아니고 네. 제가 사실 이제 신흥 SC를 1월달에 한국경제 나가서 25,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헝가리에 지금 증설 작업하고 있는 우리 신흥 SEC의 헝가리 공장 거기라고 말씀 못 드리고 SDI 신흥이 둘 다 S사니까 S사로 할게요. S사 우리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헝가리에.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신흥 SEC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들의 뭐 특별한 그 부품에 있어서 경쟁력은 사실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전방 산업이 커지면서 같이 증설을
하게 되면 최근에 실적 악화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굉장히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자, 다음 너의 이름은 우리 개보님 제가 차례입니다. 오늘 힌트를 두 가지만 그냥 짧게 드리면 유가 관련 주고요. 유가가 이제 안정화됐을 때 이익이 좀 더 잘 나는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용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운임 관리나 운임이란 표현이 벌써 들어가면 또 연동이 돼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을 얼마나 잘 아껴 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너의 이름은 종목은 제가 올해 계속 내내 이제 저가에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부채 비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올해 대략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구조. 저는 주식에서 굉장히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저가에 사는 거를 좋아했었고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거로 기대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관련 계열사가 지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덩달아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한 부분이 계열사 급등한 부분이 일회성인 이슈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빠져버리면 덩달아서 올랐던 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가 괜히 물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기업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때문이었고요. 3분기 실적 수준을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서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좋은 숫자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대외 변수를 다 제외하고더라도 4분기 때는 이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도 더 잘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때는 더 이제 실적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대외 변수 말고 오로지 사업 분야와 실적에 집중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은 2자에서 사야 된다고 보고 3자에서는 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저는 한 2.4 정도면 2.4, 2.4는 네. 안 간다 솔직히. 너무 내려갔다. 그건 모르죠. 네. 네. 저는 2.8 정도. 네, 아니 왜냐하면 그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면 또 오일이 또 오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 보는 거고 갑질 파문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네. 사실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밸류는 뭐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사야 됩니까? 뭐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자가 맞다? 저는 이 가격으로 보면은 4만 원 이상 가도 4자 이상 가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할 만한 숫자를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요? 네. 마구 쳐야죠. 오늘 가격 기준? 오늘 가격 기준. 아싸.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